예. 자, 지금부터 이제 3장 시작하고요. 3장은 저희가 이제 뷰단을 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리프라는 애를 지금부터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학습 목표는 일단 타임리프의 특징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타임리프라고 불리는 템플릿 엔진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에다가 렌더링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예제를 통해서 이런 뭐 기본 문법들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JSP 배우시면서 JSTL이라는 거를 본 적이 있죠. 뭐냐면 뭐 JSP 안에서 뭐 if문 쓰고 for문 쓰고 뭐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적인 것들을 다 여러분이 배우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미리 정의된 템플릿이 있어요. 여러분이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요, 동적으로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서버에서 새로운 HTML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쓸 건데, 저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타임리프가 아주 대표적인 서버 사이드 템플릿 엔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일단 아시면 되겠고요. 자, 타임리프의 가장 큰 장점은 쓰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뭐 내추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타임리프를 사용할 때는 타임리프 문법을 포함하고 있는 HTML 파일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지 않고 그냥 띄워도 일반적으로 그냥 내용이 그냥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서버를 타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때는 이제 어때요? 그 렌더링 된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건데 그냥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에서 이 타임리프라는 애를 권장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거 쓰세요 이럽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템플릿 엔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뭐 이 타임리프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아까도 뭐 누가 질문했는데,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잘 쓰는 프론트엔드 단이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스프링 할 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쓴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희가 타임리프라는 걸 배우기 전에요, 사실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그 MVC 구조라고 하는 거 한 번만 정리하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우리 보던 그 그림들인데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인젝션 하고 막 이랬던 거. 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이거 되게 옛날의 구조 모습인데 이게 아주 제일 대표적으로 설명하기 좋은 애라서 요걸로 저희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웹브라우저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은 검색도 하고 버튼도 누르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가 이동을 하면 저희가 요청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스프링에 가면 제일 대표적으로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제일 메인인데, 어쨌건 얘가 요청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일은 URL과 매핑되는 컨트롤러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찾으면 해당되는 컨트롤러로 이게 접근합니다. 근데 우리의 느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루트에 뭐 A에 B 이렇게 하면 어쨌건 컨트롤러 안에 여러분이 매핑으로 만들어 놓은 A라는 경로 밑에 있는 B라는 애를 찾아서 가요. 그래서 우린 여기부터 이제 봐요. 난 리퀘스트를 날리면 이 컨트롤러의 요 주소가 있는 곳에 적혀 있는 함수로 접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부터 봅니다. 자, 근데 이 컨트롤러라는 애는 실질적으로 이 뒤쪽에는 서비스나 DB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레포지터리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해서 얘가 지지고 볶고 막 여기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해요. 특히 DB에 대한 액세스나 이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만들어서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와요. 이 모델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M입니다. M.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요놈 컨트롤러를 C라고 얘기해요. C.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모델이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뷰를 찾아갑니다. 뷰를 찾아가기 전에 컨트롤러에서 동작이 다 되고 여러분이 컨트롤러에서 뷰 단으로 가는 정보를 읽으면 얘가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에 와서 뷰 객체를 요청을 할 것이고 뷰 리졸버라는 애가 뷰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요 뷰로 가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URL을 딱 넣으면 컨트롤러에 가서 이 컨트롤러가 리턴으로 적어주는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웹페이지로 그 HTML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HTML 파일을 저희가 뷰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건데 그 뷰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옛날에는 여러분이 JSP 같은 거 배우면서 이 파일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제어하는 것도 넣고 화면에 관련된 것도 넣고 막 이렇게 막 같이 섞어놨는데 지금은 얘네들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요. 그래서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로 이제 분리를 하는데 제어를 할 거고요. 제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델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여지는 뷰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MVC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좀 옛날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 요청이 발생하면 리퀘스트가 발생하면 프론트 컨트롤러나 컨트롤러 단이 정보를 가로챕니다. 가로채가지고 이쪽에 DB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바로 뷰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냥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뭐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컨트롤러 뒷단에 이렇게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로직들 있죠. 여러분이 진짜 뭐 해야 될 작업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는데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자, DB를 액세스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매퍼라고 해서 DB하고 매핑할 수 있는 그런 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이런 애를 옛날에는 마이바티스라는 애가 관리를 해서 DB로 액세스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들고 와서 다시 서비스단까지 이제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쓰는 구조는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쓰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컨트롤러가 반응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뷰로 갈 수도 있고 어쨌건 비즈니스 로직 하기 위해서 서비스 단이나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만약 DB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하면 이제는 전번처럼 DAO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레포지토리라는 걸 써요. 그럼 이 레포지토리가 이 엔티티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DB하고 연동된 여러 가지 동작을 해줘요. 그래서 하고 필요로 하는 동작은 이제 다시 서비스나 컨트롤러로 올려줍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DTO라는 애가 있어요. DTO.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얘기했죠. 이 DTO라는 애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를 해요. 자,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애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애이기 때문에 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막 주고받아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얘는 목적 자체가 DB를 구성하거나 DB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이 엔티티랑 구성이 똑같은 DTO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데이터를 다룰 때는 다 DTO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엔티티하고 DTO 사이에 매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런 동작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건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좀 지나면 데이터는 모델이구나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요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이 MVC 구조가 뭐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타임리프라는 애 한번 볼게요. 자, 타임리프는 생기기를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HTML처럼 생겼는데 이 중간에 여기에다가 th 땡땡 텍스트라고 하는 약간 이상한 구문을 하나 써요. 이게 쓸 수 있는 거는 이 위에 HTML 옆에 XML 네임스페이스로 th라고 하는 애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게 타임리프라는 애인데 타임리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동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되면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p 태그를 쓰면 p 태그 안에 이렇게 문장을 그냥 적고 끝내면 되는데 이런 거 안에다가 다시 텍스트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이 타임리프를 썼을 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파일을 그냥 올리잖아요. 그냥 얘를 브라우저에서 열면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가 보여요. 여기 있는 글자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러를 탄 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뷰 단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타임리프가 있는 곳에 이동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봤던 애가 그러니까 여기 이 URL로 접근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어디냐? 여러분이 여기 적어놓은 URL이 있으니까 이 URL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컨트롤러가 동작을 할 거고 그 컨트롤러가 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여기 보이는 거는 여러분이 아까 전에 적어놓은 그 p 태그 뒤에 있는 애가 아니라 여러분이 th 다음에 땡땡 텍스트로 넣어놓은 그 내용이 여기에 화면에 올라와요. 이게 렌더링 돼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서버를 타고 왔을 때의 결과물들이 이제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애가 타임리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임리프를 만들어서 이제 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어쨌건 저희가 만들어 봐야 되니까 오늘 아마 뭐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책에는 여러분들 HTML 먼저 만들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컨트롤러를 먼저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닫으시고 얘네들 다 펼쳐져 있으면 정신 없으니까. 자, 저희는 여기에 타임리프를 다루는 애를 하려고 요 스프링 밑에다가 연습용으로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점 할 거고 저희는 여기다가 thy 타임리프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로 만들 거라서 여기에다 컨트롤러도 만들 거예요. 컨트롤러 이렇게 타임리프 밑에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저희가 한 방에 만들어낼 거예요. 자, 컨트롤러는 이거 우리 이전에 아이템에서 컨트롤러 만들어 봤거든요. 아니네. 테스트에서 컨트롤러 만들어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조를 그냥 이어나가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컨트롤러를 만들 때 이 안에다가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저희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패키지명, 그러니까 타임 리프라고 하는 걸 적을 거고 이거의 컨트롤러라는 식의 명칭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 리프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러에 가면 이전에는 레스 컨트롤러라는 걸 썼는데 저희는 그냥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된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사용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주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제일 대표적으로 여기다가 골뱅이 하나 했을 거고요.
getMapping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getMapping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그냥 get 방식으로 접근할 거란 얘기예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제 여기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value라는 애를 걸어서 여기에다 여러분이 접근하려고 하는 URL을 적어요. 이거는 여러분 웹브라우저 상에 적을 URL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time ref 그리고 슬래시 하시고 그 다음에 ex1이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매핑하려면 반드시 메소드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은 퍼블릭으로 넣으실 거고요. 보통은 스트링이라고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맨 뒤에 붙는 요 메소드명을 보통 붙이는데 ex1이라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여기 스트링이라고 리턴을 했는데 우리가 리턴을 안 주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오류가 뜨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리턴이라고 주면서 문자열을 하나 잡아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문자열은 여러분, 이거는 뭐 꼭 원칙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통 맞춰줘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춰줘요. 물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경로가 구조가 딱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안 해요. 나중에 이렇게 안 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찾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는 여기는 여러분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곳이고요. 여기에 리턴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여기 리소스에 스태틱 밑에 보면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템플릿 경로로 갑니다. 그리고 얘가 템플릿에 슬래시까지 얘는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슬래시를 빼요. 약간 여기는 넣고 여기는 빼서 약간 헷갈리는데 우선 빼는 게 맞습니다. 자, 빼고요. 빼고 요 구조대로 여러분은 여기 템플릿 밑에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요 구조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연동은 스프링에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건들지 않는 한 얘네들은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연동이 돼요. 자, 그래서 템플릿 밑에 오른쪽 버튼 new 하시고 여기에 보면 폴더가 있죠. 폴더를 하나 그냥 이렇게 만드시고 폴더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경로 그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time ref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여기까지는 폴더고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이름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HTML 문서예요. 그래서 이 EX1이라는 애는 타임리프 밑에다가 이렇게 가서 HTML을 찾아야 되는데 HTML이 안 보이죠? 그럼 아더에 가서 쭉 가시면 여기 웹이라고 하는데 여시면 여기 HTML이 있어요. 이 HTML 파일을 여셔서 Next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만들 파일명이 뭐라고요? EX1. 기본적으로 HTML을 만들기 때문에 확장자는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Finish 누르시면 타임리프 밑에 이렇게 EX1의 HTML이라는 문서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좋은데 저희가 HTML 문서나 CSS 이런 것들 이제 자주 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누를 때마다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할게요. 자, 저희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윈도우에 가셔서요. 윈도우에 가셔서 여기 퍼스펙티브라는 애가 있어요. 퍼스펙티브에 커스터마이즈 퍼스펙티브라는 애 있어요. 찾으셨어요? 요거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중에 쇼컷이라고 있어요. 쇼컷이라는 데 들어오시면 제너럴 눌러보면 이미 파일이나 폴더 같은 애가 선택되어 있고요. 우리 요런 뭐 텍스트 파일 만들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제거를 할 거고요. 자바에 갔더니 어노테이션 이런 거 우리 잘 안 쓸 거고 클래스 이넘 인터페이스 자바 프로젝트는 저희 원래는 이걸 넣는 게 맞는데 저희는 뭐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차피 프로젝트 하나로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자바 워킹 셋도 필요 없을 것 같고 패키지는 필요하고
레코드도 저희 거의 쓰지 않아요. 소스 폴더는 저희 하는 동안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걸어놓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끔 테스트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자바를 열면 자바 안에 JUnit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 JUnit 테스트 케이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시면 돼요. 유니코드 테스트 만드시면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둘게요. 자, 저희 자바스크립트에 가면 자바스크립트 파일 가끔 만들어야 되고요. JS 파일. 메이븐에서는 할 게 없고 서버에서도 할 게 없고 스프링 부트에서는 솔직히 얘네 둘을 다 넣어놓으면 좋은데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나만 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빼버립시다. 자, 웹에 가면 CSS, HTML은 필요해요. 저희가 프로젝트 만들 일은 없으니까 빼버리고 XML 파일도 가끔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빼고 XML만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ply and close라고 누르면 얘가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적용이 되면 여기 타임리프에 오셔서 오른쪽 버튼에 new라고 누르면 지금 저희가 등록한 대로 이렇게 올라와요. 자, 혹시 이거 안 올라오는 사람? 안 올라오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그죠? 이클립스가 저주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 가끔 안 올라오는 사람들 있는데, 자, 안 올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안 올라오는 사람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new로 하는 거 아니고, 여기 가서 요거 누르면 지금 등록된 거 그대로 올라와요. 자, 여기 있는 new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나중에 이거 세팅 안 해놓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자주 쓰는 파일을 무조건 등록해서 쓰시는 거예요. 안 쓰는 애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자체로 이렇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으면 자,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이거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H1으로 H1 태그 하나 붙일 거고요. 우리 맨날 하는 헬로 월드 하나 찍읍시다. 헬로 월드 찍을 거고요. 숫자로 1, 2, 3 찍을 거고요. 한글 잘 찍히는지. 혹시 캐릭터 셋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하실 거고요. 세팅하실 거고, 그다음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컨트롤러를 만들었고요. 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뷰는 여기 있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잡으시고요. 프로젝트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에 런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띄우시는 거예요, 이제. 자, 프로젝트를 띄우면 얘가 어쨌건 잘 연결될 거고요. 저희는 80번 포트로 지금 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하나 띄우신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로컬호스트 잡아놨죠? 이거 잡으면 연결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헬로우에 1, 2, 3에 뭐 헬로 월드에 뭐 1, 2, 3에 한글까지 적어놨잖아요. 자, 우리의 주소 기억나요? 우리의 주소는 타임리프에 제가 수업을 했더니 여기 적혀 있어요. 타임리프에 EX1이라고 하는 경로예요. 그죠? 이걸 엔터를 딱 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될까요? 자, 이게 아주 땡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클립스에서 여러분이 EX1을 만드시고요. 한글을 지웠어요. 한글을 지우고 저장을 하면 얘가 사실은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바꿔주는데 얘를 나는 이게 갱신도 하고 저장도 했는데 얘가 여기 바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야 여기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되게 귀찮죠. 자, 되게 귀찮기 때문에 저희는 몇 가지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여기 프로퍼티로 가시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라는 데 가셔서 여기에다가 자동갱신과 관련된 기능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저희는 여러가지 자동갱신과 관련된 기능을 넣을 건데, 얘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처음에 프로젝트 잡을 때 데브툴즈라는 애를 잡아놨어요. 여러분이 저장만 하면 얘가 이제 막 난리가 나죠, 그죠? 막 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뭔가 반응을 해주려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건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프링이라고 쓰시고요. 점 누르시고 dev dev라고 쓰시고요. tools 점 누르시고 live reload라는 애가 있죠. live reload enabled라는 애가 있죠. 저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 이제 true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얘가 devtools라고 하는 애가 이제 자동으로 이걸 갱신하는 능력을 가져요. 우리는 안 해도 지금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이 JSP를 톰캣으로 돌리다 보면 나는 분명히 내용을 바꿨는데 다시 가보면 이게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갱신에 서버 내렸다 올렸다 해서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확실히 아니시죠? 내가 잘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막 그 고생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아예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하시고요. 타임리프에 캐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타임리프에 캐시가 있는데 사실은 캐시 기능을 쓰는 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웹브라우저가 이만한 그림을 봤는데 이걸 매번 다운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캐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접속하면 이걸 빨리 보여주거든요. 캐싱 기능이 좋긴 한데 개발을 하는 동안은 아주 쥐약이에요. 이게 캐싱이 있으면 내가 한 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캐시라는 기능을 false로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세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저희의 크롬에 보시면 여기 가서 여러분이 하는데 라이브라고 쓰시고요. 리로드라고 하는 애를 쓰시면 라이브 리로드라는 애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 사실 여기 붙어 있는데 제가 앞반 수업 때문에 요거 붙여놨는데 얘가 요거 눌러보세요. 요거 누르면 그 크롬 웹스토어에 있는 일종의 뭐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얘가 그냥 이걸 자동 갱신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이 여기가 삭제라고 올라오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그냥 뭐 설치라고 나오면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돼요. 설치를 하시고요. 누르시고 여러분이 얘가 저처럼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이 블럭처럼 생긴 애 있죠? 요걸 누르시면 요렇게 올라와요. 이 중에 라이브 리로드라는 애가 보여요? 보이면 얘 요렇게 허옇게 돼 있으면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파랗게 바뀌어요. 이렇게 파랗게 바뀌면 이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시면 여기 요렇게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네. 자, 됐으면 이제 다시 저희 여기 웹 브라우저로 가서요. 웹 브라우저로 가서 요게 요렇게 있으면 이게 된 게 아니라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 까만 점이 나타나게 돼요. 요 맨날 풀리거든요. 요걸 눌러서 까만 점이 나타나게 해야 얘가 뭐가 되냐면 리로드가 돼요. 이 크롬 상에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우리 아까 전에 있던 HTML 문서에 가서요. 여기에 있던 애를 다시 한글이라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한글이라고 넣고 여기를 저장을 눌러보면 얘가 조금 있으면 여기가 갱신이 되면서 여기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저장만 하면
갱신도 저절로 되고 얘가 뭐도 해요? 화면도 얘가 다시 리로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이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헬로 월드에다가 느낌표 다시 3개로 만드시고 저장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안 건드려 이렇게 갱신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만 세팅이 되면 이제 어때요? 여러분은 한 달 페이지로만 가시면 이제 확인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물론 이게 싫으면 매번 서버 내렸다 올렸다 하시고 여기 와서 이거 다시 누르시고 하면 돼요. 그죠? 뭐 방법은 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여기로 가서 저희가 이제 타임리프라는 애를 진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타임리프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타임리프를 쓰겠다라고 시스템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걸어줘야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걸 건데 그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XML이라고 적고요. NS라고 해서 XML, NS라고 적어주시고 TH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타임리프 쓸 준비가 된 거고요. 이 뒤에 문자열로 http 땡땡하고 / 하시고 www.timelif.org 라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여러분이 타임리프를 쓸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쓰는 웹페이지들마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가 붙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여러분이 이제 필요로 하는 애들을 이제 넣으려고 해요. 우리는 p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 넣을 거고요. 보통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 수업 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p 태그가 그냥 보이는 게 맞는데 나는 저쪽 서버 쪽에서 정보를 만들어 들고 와서 이 부분에다가 그 내용을 바꿔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ph라고 쓰시고요. 땡 누르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뭔가 도움말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 헬프에 가셔서요. 여기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로 갑니다. 자, 저희 느낌에는 당연히 이거랑 관련된 플러그인이 있겠죠. 일단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요? 타임리프라고 하시고 엔터 치면 제가 이제 타임리프랑 관련된 플러그인이 있으면 보여줄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플러그인이 있죠. 이렇게 설치가 돼 있네요. 설치가 됐는데 동작을 안 하죠. 자, 어쨌건 타임리프를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더니 정상 동작을 안 하잖아요. 일단 전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설치하시면 되고요. 전 일단 제거 한번 했다가 다시 붙이겠습니다. 타임리프 요거를 제거를 할 거고요. 있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 자, 여러분도 뭐 설치하고 나면 재부팅하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버가 죽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페이지 에러 뜨죠? 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이클립스 올라오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플러그인 날렸으니까 다시 여기서 플러그인을 한번 붙여볼게요.
했는데 안 되면 뭐 안 쓰겠습니다. 이게 사실 딱 요런 시점이 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인텔리제이로 넘어갈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인텔리제이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커뮤니티 버전은 자바스크립트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100만원쯤 내는 그런 애를 쓸 마음이 있으면 그럼 넘어가시는 거고요. 아니면 어떻게든 여기서 쓸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날라갔다가 이제 다시 오니까 이제 인스톨 가능하니까 저는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센스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되네. 네, 안 된 말죠, 뭐. 우리가 뭐 언제 플러그인 언제부터 썼다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 플러그인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클립스에서 이제 그 VS 코드 있죠? VS 코드 가면 또 플러그인들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플러그인 가서, VS 코드 가서 스프링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불편합니다. 어쨌건. 저는 어쨌건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볼게요. 내가 지금 안 먹으니까, 클릭이 왜 안 돼? 자, 여기에, 됐네?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넣으면, 요렇게, 딱 도와주는 거라고는 내가 골라서 누르면 이렇게 쌍따옴표, 요 정도가 얘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넣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저희는 이렇게 할게요. 문자를 잡고요. 달러 주고, 중괄호를 이렇게 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임리프에서 변수 쓰는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을 주면, 요게 우리가 사용할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요게 서버에서 날라오면 이 부분이 이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체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애가 저희가 그냥 요거 한 번만 볼게요. 그냥 제 거 보세요, 제 거. 지금 요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리소스의 타임리프에 여기에는 ex1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저기 나가서 이걸 파일로 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파일로 열면 더블 클릭으로 이거 열면 크롬으로 그냥 열면 얘가 뭐라고 나와요? 스프링 부트 수업 중이라고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여기다 적어놓은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파일로 열었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보셨죠? 그죠? 요렇게 보이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서버를 타고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임리프가 쓰는 일인데, 자, 서버를 타서 오고 싶은데 여기 이런 값이 있잖아요. 이런 값이 있으면 값을 들고 와야 돼요. 서버 쪽에서. 자, 저희는 타임리프 컨트롤러에 갈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나는 얘를 통해서 이 웹사이트까지는 접속을 하는 걸 뷰까지는 가는 걸 봤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들고 가냐면 여기서 뭔가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다가 물론 여기에다 여러분 new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에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델이라고 넣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UI에 있는 모델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모델을 붙이고 여기다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그럼 이걸 그냥 매개 변수식으로 받는 건데 매개 변수가 못 받아도 얘가 뭐해요? 얘를 지역 변수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변수를 저희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델이라고 하는 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면 add attribute라고 하는 이런 애를 붙일 수가 있어요. add attribute라고 붙여요. 앞쪽은 문자열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들고 갈 이 웹페이지에 들고 갈 요 이름 있죠? 데이터라는 이름을
반드시 여기에다 적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데이터라고 적으셔야 돼요. 저 이름이 틀리면 못 찾아가요. 반드시 데이터라고 적으시고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객체를 보내는 거예요. 뭐 객체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된 스프링 부트 스터디 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가고 싶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델이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데이터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이 모델이라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필드에다가 이런 값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모델이라는 거를 들고 가는 거는 스프링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는 모델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URL을 찍으시면 얘가 이 뷰단으로 날아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데이터 있죠. 요만큼의 문자열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줘요. 자, 그래서 저희는 얘를 다시 서버를 띄워보시면 서버를 다시 띄워서 우리가 재부팅이 됐으니까 서버를 다시 띄워서 여기 이게 샥 돌면 네, 이제 올라왔으면 저희가 웹브라우저를 킬 거고요. 이 웹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간 다음에 이 로컬호스트에서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뭐예요? 타임리프의 EX1이라는 데로 가면 아까 전에 여러분은 한글로 된 스프링부트라는 글자를 봤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넣어놓은 그 영문자의 애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렌더링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들고 온 데이터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자,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객체를 만들어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P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new 포인트로 만들 건데 그냥 만들어요. 뭐 원래는 뭐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여기 xy 값 넣어서 10하고 20이라는 값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저 객체를 저 P라는 애를 데이터에다 실어서 날리고 싶어요. 그럼 얘가 잘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 날라오면 돼요. 여기로 아니 아까 전에 있는 여기로 잘 날라오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런 객체잖아요. 그죠? 얘는 이런 객체잖아요. 이런 객체고 사실은 이 P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getX, getY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어쨌건 저런 애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여러분이 얘를 여기다 날리면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저게 화면에 안 나타나요. 얘를 여기 저장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건 이 저장하고 여기 가서 얘를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찍혀요. 맞아요? 그냥 객체를 그대로 그냥 갖다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로 찍고 싶긴 뭘 찍고 싶냐면 X값이나 Y값을 찍고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날릴 때 얘를 P로 날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애는 그걸 데이터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 필드 값을 꺼내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고 요렇게 가면 이거 갱신을 해야 되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풀려서 그래 이게. 그죠?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요걸 이제 눌러놓고 여기 가서 요렇게 만들고 요걸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고 여기 와서 보면 얘가 요렇게 값이 찍혀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Y라고 찍으면
Y라고 찍으면, 그리고 요거 저장하고 여기 가서 보면 얘가 값이 이렇게 바뀌죠. 자, 중요한 거는 가끔 가다가 이게 풀려요. 그죠? 풀리면 풀렸나 안 풀렸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필드 값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실 게 뭐냐면 여기서 얘를 어떻게 보낼 거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보낼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받아온 애를 여기서 어떻게 꺼냈을 건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보낼 데이터가 이렇게 문자열일 수도 있고 객체일 수도 있고 뭐 또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는 게 이제 저희가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보면 저희는 아까 얘기처럼 이거 그냥 찍으면 문자열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러 타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 값을 넣으면 여기 있는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이름대로 여기에 가서 요 변수를 만들어야 그걸로 값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했던 기능 중에는 스프링 부트의 데브툴즈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했는데, 오토매틱 리스타트라고 해서 이제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도 해봤고요. 라이브 리로드라는 걸 적으면 뭐가 되냐면 HTML이나 CSS나 JS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애가 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디폴트라고 해가지고 타임리프의 기능을 쓰는데, 원래 기본은 캐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캐싱을 펄스로 해서 캐싱 안 되도록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희는 디펜던시에 미리 이렇게 데브툴즈라는 애를 추가해 놨었고요. 이건 여러분이 폼 파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애는 또 인텔리제에서 이거 자동 갱신,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하는데, 여기 있는 것도 옛날 거예요. 이게 옛날 거라서 이거 먹지도 않아요. 이거 하려면 한참 찾으셔야 돼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 리스타트 먹게 하려고 인텔리제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저희는 이미 다 잘 돌아가죠. 사실은 인텔리제이가 이 오토매틱 리스타트가 되게 불편해요. 잘 안 돼.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잘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설정하는 파일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저희 라이브 리로드는 요거를 통해서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브라우저랑 관련된 정보들 자동으로 갱신하게 만드는 거고요. 저희 라이브 리로드라고 하는 요거 확장 프로그램 요거 저희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점 찍혀야 이제 활성화되는 거 이렇게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타임리프에 대한 캐시 요거 이제 풀어서 캐싱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나머지들 여기 보면 이제 DTO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 DTO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하고 내 서버 사이에 뭔가 처리할 때, 그때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보통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엔티티하고 얘하고를 어떻게 잘 매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